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소속 의원 모두에게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의위 전당을 특정 개인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시키려는 잔당이라고 저격했습니다. 또 잔당들 저항은 당랑거철이라며 한줌 흙에 불과한 개딸들이 버텨봐야 찻잔 속 태풍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며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 인증을 하는 건 민주주의 파괴 행위란 겁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개딸인 늪에서 빠져나와 상식과 이성을 찾고 국민을 위한 공당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판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배신자 색출, 투표 공개란 공산당 치하에서나 어울릴 법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로 경랑에 휩싸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친명과 비명 간 권력 투쟁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 녹색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24일간의 단식을 마친 이 대표는 현재 회복식을 섭취하면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이곳 녹색병원에서 이번 치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구속영장 심사를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대표의 직접 출석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MBN에 회복 상황을 지켜본 뒤 내일쯤 연기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앞은 하루 종일 이 대표의 회복을 기원하는 지지자들이 자리를 지켰는데요. 오늘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캠프 개소식에 참석했던 지도부 의원들이 병문안으로 와 이 대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병문안 차원이란 설명인데 영장 심사 출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로 24일째였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단식 기록 뛰어넘은 일단 최장 기록으로 남게 됐어요. 국내 최장은 아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 기록을 하루 더 뛰어넘은 건 맞습니다. 예.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 23일째 단식을 중단했거든요. 1983년 신민당 대표 시절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서 단식에 들어갔고 8일째 병원으로 강제로 옮겨져서 단식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리고 23일째 되던 날 앉아서 죽기보다 서서 싸우다 죽겠다며 단식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단식 중단 소식에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언급했던데 무슨 얘기예요? 네,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을 일단 환영한다면서 건강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YS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독재에 맞섰던 단식 기록과 자신의 방탄 단식을 비교하지 말라는 취지로 비판을 한 겁니다. 전두환 정부가 김영삼 당시 총재를 강제로 병원 이송했던 건입니다. 명예로운 단식 기록이 방탄 단식에 의해 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영장 실질 심사 등 향후 사법 절차에 꼼수 없이 성실히 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김기현 대표나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단식 중단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예, 이제 이 대표의 단식 정치적 득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얻은 게 있다면 뭘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단식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종료를 위한 조건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또 전면적인 국정 쇄신 등 세 가지를 명확하게 요구하긴 했었는데요. 이들 중에 달성된 건 없다고 봐야겠죠.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가 24일간 단식을 하면서 정부 여당의 불통 이미지가 부각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의 최장기간 단식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찾지 않으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하고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 회복의 계기로 삼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단식 도중 2차례나 검찰 소환이 있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검찰의 정치화 실체를 드러냈다는 자체 평가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결집이 더 세진 것도 단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식으로 잃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단식이 길어지면서 한때나마 비명계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에 이 대표 본인이 부결을 호소하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사실상 뒤집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발언이 모든 걸 집어삼켰는데요.
이 대표의 단식도 결국 본인 사법 리스크를 위한 방탄용이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당내 갈등은 더 심화됐습니다. 또 유력했던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에도 손상이 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체포동향이 가결되면서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오른 상태였는데 단식이 중단되면서요. 당내 갈등, 당 주도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당대표 계속 고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천명한 만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또 친명계를 중심으로 당이 재편될 걸로 보입니다. 당장 당 지도부 최고위원 중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 동의를 얻어 사퇴했다고 밝혔고요. 고민정 의원도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비명계 성향의 박광온 원내 지도부도 물러났죠. 이에 오늘 26일 진행되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관심이 쏠리는데 친명계 홍익표 의원이 일단 후보로 나섰고요. 마찬가지로 지난 선거에서 떨어졌던 친명계 박범계, 김두관 의원도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명계 한 의원은 이번 기회에 아예 친명 1세계 지도부가 돼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요 비명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또 지나치게 비판을 해왔는데 이 부분은 이 대표가 어떻게 좀 수습을 할까요? 예, 지난 21일이었습니다. 표결 직후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에 대한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경찰이 오늘 글을 올린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협박글뿐 아니라 가결표 색출하자는 작업이 앞선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 통합을 꾀해야 하는 이재명 대표의 고심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영장 판사를 선택했다는 주장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것을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 선택된 판사가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명백히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의겸 의원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과 유창훈 판사는 1973년생이지만 한 장관은 92학번, 유 판사는 93학번으로 동기가 아닙니다. 사실이 틀리자 김 의원이 오늘 오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장관과 영장 판사가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말에는 취재에 구멍이 있었다면서도 한 장관이 잔뜩 쫄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발언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인지 판단해보라며 발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하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오류를 보이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배경을 두고 비명계의 공천권 지분 거래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부결 조건으로 이 대표의 사퇴나 공천권을 포기하고 이선 후퇴를 요구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친명계 정성호 의원도 비명계를 겨냥해 마지막까지 거래를 하려 하고 조건을 달고 하더니 결국 등에 칼을 꽂는 짓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도 김종민, 조홍천 의원 등 5명이 가결을 주도했다며 당의 출당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명계는 사실이 아니라며 발끈했습니다. 전혀 그 얘기는 비명 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런 얘기를 안으로 제안을 했답니다.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며 당내 갈등이 극심해지자 이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단식을 끝냈다고 해서 계파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사퇴를 거부한 방탄단식에 불과했다며 친명계가 공천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이 대표를 앞세우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당내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그 어느 쪽이든 이제 계파 갈등은 더 이상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단식 중단과 함께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겠다는 뜻입니다.
저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26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가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식 중단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의 법원 출석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단식으로 체포동의안 처리 부결을 노린 데 이어 영장실질심사까지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치적 공격은 이 대표로서는 대표직 수행뿐 아니라 차기 대선 주자의 신뢰 이미지에도 손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직접 영장 심사를 받아 법원의 기각 결정을 얻어낸다면 이 대표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검찰 수사가 허구였음을 증명함으로써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지층 결집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지지층 신뢰가 두터워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관건은 이 대표가 26일까지 건강을 회복할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건강 문제로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날짜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특별한 입장 없이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